저는 영어 교사를 하다가 2023년부터 전업 유튜버를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안 망했죠. 유튜브는 38만 명 구독자를 모았고 사업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해볼 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그 아쉬워하는 포인트가 책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이면은 더더욱 아쉽겠죠. 그러면은 이 책을 빨리 만나기만 했어도 내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년 전 사업을 시작하던 제 책상 앞에 올려놓고 싶은 책 탑 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들만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했어도 지금보다 2배는 잘 벌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책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6일 약국 갑시다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제 인생책 1번이에요. 자녀가, 조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책을 선물해 줄 겁니다. 1년에 한 번,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다시 읽어줘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냐? 제가 예전에 이종구 대표님이라고 1세대 편집숍인 코지니를 키워서 매각하신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하고 망하고 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계속하면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고 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 잘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제는 있죠. 하던 대로 계속하면 안 되고 개선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과장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의하게 되는 게,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하려는 사장님들이 제 주요 고객들인데,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못해도 계속하면 점점 잘하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센스가 없나 싶었던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만 하잖아요. 조금씩 느리지만 잘해집니다. 그런데 꼭 계속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결국에는 사업이건 인생의 어느 분야건요, 성공의 핵심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어떤 일을 계속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마인드, 의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뭔가를 지속하는 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과정에서 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누구는 포기하고요, 누구는 계속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마인드가 진취적이어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 미세. 돈만 되면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아무리 돈 된다고 해도 못해요. 돈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 인생에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이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힘들어도 좀 엄마 아빠가 애들 사진 보면서 그래,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할 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지속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오래 하려면은 의미를 발견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번째는 뭡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 결국에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단골 고객을 남기는 일이고 좋은 직원들을 남기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죠. 6일 약국 갑시다 책을 소개하다가 왜 갑자기 마인드, 의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저는 이 책만큼 이 3가지를 잘 다져주고 이거에 대해 잘 알려주는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요, 어떤 물건을 팔아라, 광고를 어떻게 집행해라 하는 돈 버는 스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 책들보다 내가 이 책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100배, 1000배 더 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제가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서 들려드린 다음에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마음 방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반대로 나를 떠나고 있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2번째 책, 시간 해방입니다. 이 책도 제가 여러 번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바쁘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말을 입에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야 된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요, 사업이 잘 돼도 문제고요, 잘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볼까 고민하느라 시간 쓰고요, 사람 쓸 여유, 돈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몸으로 뛰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잘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 근데 언제까지 물이 들어올지 모르겠으니까 노를 저어야지. 노 젓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좀 일을 맡겨보려고 해도요, 뭔가 문제가 계속 생겨.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단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일을 시켜본 적이 있어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 시킵니다. 행여 시킨다고 해도 직원이 나만큼 하냐? 내 기대치만큼 하냐? 못해요. 내가 하면은 10분이면 하는 일을 맡겨놓으면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혼자 몸빵 뛰는 거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다 해봤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그런 저의 삶을 아주 많이 개선시켜준 책이 방금 소개하고 있는 시간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직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시간만 일에 쓰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사용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다.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가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토크쇼 진행자, 방송인이 아닙니다. 거대 미디어 제국의 주인,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책에서 그녀의 일정표를 소개를 하거든요. 방송이 없는 날은 실제 한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기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자들을 미팅하면서 상의하고 지시하고 컨펌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외에는요, 운동하거나 명상하거나 독서하거나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위임을 했고 에너지를 아껴서 자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토크하고 그거에만 집중을 한 거죠.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일단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능력 있는 억대 연봉 주면서 고용할 수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직원에게 조금 더 일을 위임하거나 요즘은 AI에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시간 해방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줄탁동시라고 하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갈 때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거,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 줄탁동시를 경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에 뭔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 개의 알이 깨지는 느낌? 이 책 저자가 밖에서 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늘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고민인 분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 해방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런 유익한 자기개발 컨텐츠나 책 소개,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셨다고 해도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매번 여러분에게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오락 컨텐츠의 바닷속에서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메일함에 매주 제가 유익한 컨텐츠를 꽂아드립니다. 3년 전 제 책상에 놓아두고 싶은 세 번째 책은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마케팅은 해야 되는데 짜치는 건 하기 싫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 병원 원장님들도 홍보한다고 틱톡에서 막 춤추고 그러시거든요. 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특히 쇼폼 마케팅 컨텐츠 중에서 뭔가 좀 짜친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요즘 분들이 어떤 광고나 마케팅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어그로만 많이 끌고 너무 자극적인 광고들이 쏟아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피로도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유의미하게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읽어본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로고나 노래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사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다. 이 말이 브랜드 충성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브랜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아까 제가 6일 약국 갑시다를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매할 때 과장 광고를 하거나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거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구매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팬이 되게 만들고 단골이 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팬과 단골을 만들 수 있냐? 인간적인 신뢰를 줘야 합니다. 저 브랜드는 믿고 살만해. 이런 품질에 대한 신뢰. 야, 저 브랜드만 쓰면 기분이 좋아. 이런 즐거움에 대한 신뢰. 야, 저 브랜드는 내 편이야. 사람에 대한 그 신용도에 대한 신뢰.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은요, 마케팅 책이긴 한데 비즈니스 철학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쿠팡만 쳐도 브랜드가 끝도 없이 나오고 AI가 등장하면서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광고도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상품이건 개인이건 브랜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컨셉 수업입니다. 스마트폰 업계의 양대 산맥이 있죠. 갤럭시와 아이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갤럭시가요, 기능이랑 스펙상으로 따지면요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많거든요. 일단 갤럭시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급의 모델이라면 더 가볍고 얇습니다. 디스플레이 옆에 베젤도 얇고요. 스펙상으로 디스플레이 자체도 더 좋아요. 통화 녹음도 되죠. 요즘에 AI 활용하는 성능도 훨씬 더 좋거든요. 뭐 아이폰이 더 좋은 포인트,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스펙과 성능만 보면 확실히 갤럭시가 혜자예요. 가격은 아이폰이 더 비싸거든. 그런데 글로벌 1등은 애플입니다. 1% 차이긴 한데 점유율이 애플이 더 높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은 애플이 돈을 훨씬 더 잘 법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애플은 32%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10% 정도 나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물론 뭐 유통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품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 비싸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삼성은 저가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들은 대부분 비쌈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흔히 갬성이라고 부르는 그 브랜딩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환장하는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야, 근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애플이나 잘 되는 어떤 대기업 이야기 아니냐?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일수록 브랜딩을 더 잘해야 됩니다. 삼성은요, 브랜딩에 좀 밀려도요, 물량으로 때려버리면 되고요,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린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더더욱 생존하려면 브랜딩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 어려운 브랜딩을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 컨셉 수업입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람들은 무엇을 살 것인가에 앞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또한 그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존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브랜딩의 시작은 Why입니다. 왜 사는가, 여기서 시작해서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을 제품에 녹이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브랜딩이죠. 컨셉 수업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면서 연습 문제 풀듯이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면요, 브랜딩에 대한 고민, 그 질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작 브랜딩 좀 할 걸,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시작하고 오랜 시간 쌓여야지 점점 강력해지는 게 브랜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시작하던 첫날, 그날의 제가 좀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이 컨셉 수업입니다. 마지막 5번째 책, 하드싱입니다. 이 책도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하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 책 추천에 포함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좋은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좋냐면요, 사업하다 만날 수 있는 실수와 해결책이 정말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매뉴얼 같아요. 2024년이 제 개인적으로 사업적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한 해거든요. 좌충우돌하고 막 우당탕탕하고. 근데 그 과정을 다 겪고 실수할 거 다 하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제가 했던 실수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너 이런 실수할 거야. 근데 그럴 땐 이렇게 해 라고 다 적어놨어요. 좀
진작 좀 볼 걸 싶더라고요. 책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왜 포함할까 말까 고민을 했냐. 이게 인간이 그래요. 닥쳐봐야 알아. 실수를 해봐야 알아. 그때 사업 경험치가 없는 내가 이 책을 봤다고 이해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튼 사업하면서 우리가 겪을 만한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이 어지간한 건 다 적혀 있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은데 가장 와닿았던 그러면서도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가 CEO로서 배운 가장 어려운 기술은 내 자신의 심리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사업하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직원이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이상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요. 내가 일단 멘탈이 단단하면 괜찮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심리랑 멘탈이 박살나 있으면요. 그 어떤 사소한 문제도 엄청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기분 관리 못해가지고 괜히 더 깐깐하게 굴고 괜히 직원한테 뭐 더 깐깐하게 굴고 결국 다 지나 보니까 내 기분만 관리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쇼츠에서 봤는데 연예인 최화정 님이 인생은 기분 관리야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완전 동의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직원을 둔 어떤 대표라면 더더욱 인생은 기분 관리예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업가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너무 많이 담고 있는 책이어서 하드싱을 추천합니다.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할 거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 초보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읽고 싶은 그때 나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필독서 5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6일 약국 갑시다. 두 번째 시간 해방. 세 번째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네 번째 컨셉 수업. 다섯 번째 하드싱. 이 책들을 제가 3년 전에 읽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고 싶다. 이 책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런 컨텐츠를 내가 매번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성장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매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 성장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